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섬뜩함입니다. 이재명의 과거, 이재명의 주변, 그의 발언, 그의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증오에 기반한 한풀이하는 듯한 그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섬뜩함으로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섬뜩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슬로건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런데 뭘 할지 알 수가 없죠. 좋은 일을 할지, 나쁜 걸 할지, 아니면 미친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로 주문한 것은 아니 180석 가지고 뭐 하느냐, 다 밀어붙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합니다. 이것은 곧 이재명식 독재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해준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니 패스트트랙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느냐, 최대한 많이 여러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빨리 처리하자, 뭐 이런 식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재명의 그 대선 공약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맞서서 이 개발 이익 환수법으로 뭐 치고 나가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의도인 것 같은데, 이재명 단지 후보일 뿐이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180석 가지고 밀어붙이자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자, 이에 대해서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이 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러니까 야당을 가리켜서 저들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우리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질러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이죠. 자, 이뿐 아니라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이재명 후보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여, 뭐 이런 식의 주문이죠. 이뿐 아니라 그 서영교 행안위원장과도 그 교직원과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보장하는 그 노동관계 3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가, 자, 서영교 위원장이 뭐 법안이 1,800여 건 있는데 여야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죠. 그리고 방망이 들고 있는 여당이 다 그냥 밀어붙여라. 무슨 조율이냐?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독재적 발상이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자, 또 삼권 분립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대목도 있었는데, 강훈식 산자위 간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현재 좀 정부와 이견이 있다. 이걸 먼저 좀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입법기구는 입법하고 집행기구는 집행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니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의아한 대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재명은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재명식 독재로 가겠다라는 뜻이구나. 거기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존재를 하니까 이걸 바라보고 벌써부터 이런 마구 입법으로 질러대는 이런 생각부터 하는구나. 그 생각 자체가 참 놀라웠습니다. 자, 한마디로 야당 따위는 무시해도 돼. 국회의 민주적 절차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섬뜩한 발상이죠. 자,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칼럼인데 제목이 민주적 규범 위협하는 이재명 후보 발언. 자, 이 제목입니다. 이 칼럼 중에 중간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의 발언이 비민주적인가? 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점 정도를 지적하는데요. 첫째, 그의 스트롱맨 정서 때문에 그런 국회의 심의나 여야 협의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강하다. 흔히 독재자들이 민주적 심의 과정을 사치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게 된다. 야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행태에 섬뜩함을 느낀다라고 논평했다. 둘째, 이 후보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악용해서 자신을 유능한 행정가로 또 국회의원들을 무능한 정치인으로 대비시켜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적 극단주의 발언을 한다. 이처럼 유능과 무능,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단순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퍼퓰리스트인데 이 후보는 이런 기질이 다분하다. 셋째,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써 비겁할 정도로 대선 후보에게 정치적 의존성을 보여준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쥐게 될 대선 후보에게 국회의원들이 굽신대는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게 우리 국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자, 어쨌든 여러모로 이재명 후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섬뜩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 뭘 하게 될까 봐 참 두렵네요. 감사합니다.